안녕하세요. KWMA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 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정용구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우리 한번 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간다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우간다 김경수 한인회장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방송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여하셨지만 선교사님은 아니십니다. 그냥 한인 회장으로 이것에 오시게 되었는데 우간다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2005년 6월 1일 우간다로 입국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케냐에서 삼성전자 지사장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2005년도에 우간다에 전직을 했다가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2006년도부터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그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간다에 왔고 또 민간 선교사적인 사명, 소명을 뭐 감히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너무 이제 한인 회장이시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고 지금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오늘 함께 하게 된 게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심할 때 우간다에도 코로나 환자 많았죠. 어떤가요? 우간다는 아예 뭐 2년간 거의 뭐 록다운을 했고 실제로 전 세계 3개 국가의 그 학교가 3년 그게 2년간 완전히 록다운됐던 국가 중에 하나가 우간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간다, 볼리비아, 스리랑카 그러다가 이제 1년 유급시키고 전 학년을 지난 1월 8일 올해 들어 1월 8일 날 이제 학교를 열었는데 상당히 이제 우려를 했죠. 이건 이제 다시 재폭발이 일어날 거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무리 없이 극복을 하면서 최근에는 아예 이제 출입국 관련해서 뭐 음성 확인서도 없애는 그런 조치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인들도 코로나에 많이 걸리셨죠? 예, 한인들도 실제로 이제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가 있었는데요. 작년 3, 4월 달에 1차 웨이브가 와서 저희 그 선교사 포함 한인 교민이 45명이 확진이 되고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2분 선교사님이 소천하셨고 그다음에 또 올해도 2월 달에 세컨드 웨이브가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각심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한 20명 정도 우리 한인들이 확진이 되었다가 중증으로는 가지 않고 다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듣기에는 교민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한 400명이 선교사님이시라고. 그렇죠. 600명 중에서 이제 400명이 선교사인데 또 한 가지 또 우간다가 각광을 받는다 그러면 선교 지역으로 최근에 이제 주변에 케냐, 탄자니아, 동부아프리카 3개국인데 우간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쪽에서 특히 외국인에 대한 그런 워크 퍼밋 같은 것들에 대한 장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선교사님들도 만약에 한 분이면 하여튼 10명을 고용을 해라. 뭐 특히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선교는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런 장애물 때문에 이제 우간다로 많이 또 이렇게 이전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교민 사회는 아직 코로나 여파로 좀 정체 상황인데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감사하게도 좀 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KWM에서 이제 그 선교제 의료용 산소 발생기 보내기 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에어 앰뷸런스를 이제 뛰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이게 선뜻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 나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근데 그때 우간다 한인회에서 선뜻 나서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모금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박문래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독신 여성 선교사님이셨는데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한 2주 동안을 말라리아인 줄 알고 혼자 이제 약을 먹고 계시다가 도저히 이제 상황이 안 돼서 이제 저희 그 선교 병원이 있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선교 병원이 베데스다 클리닉이라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또 연결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완전히 중증으로 이미 발전이 악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이제 여러 병원이 있지만은 가장 합리적인 그런 병원에 이제 중증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와중에 뭐 도저히 뭐 가망이 없고 우간다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후송이 필요한데 그 에어 앰뷸런스라는 그런 이제 그 시설을 서비스를 이용하려 그러면은 뭐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뭐 저희가 다 뭐 선교사님 포함해서 교민들 모두가 한인들의 안전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또 생명 그래서 저희들이 또 마음을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또 모금을 해서 또 한국으로 후송케 되어가지고 너무나 기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네. 선교사의 후원교에서 이제 모금을 해주는 것도 귀하고 그렇죠. 또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사회에서 모금하는 것도 귀한데 그렇죠. 이거는 뭐 한인회는 그 안에는 뭐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얘기 왜 우리가 선교사 도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잘 이렇게 융합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돕자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너무 귀하고 또 저희들이 감정이 너무 많이 돼요. 너무 감정이 되고 또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아프리카, 케냐, 또 탄자니아 예. 이렇게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회장님이 아프리카 전문가라고 제가 또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선교사가 또 아는 아프리카가 있지만 네. 회장님이 보는 주변 국가들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잠깐 개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뭐 그렇게 아는 건 없지만 제가 또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2년 됐죠. 아프리카와 이제 연관이 되면서 이제 서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특별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스트 아프리칸 유니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동부 아프리카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그다음에 루안다, 부룬디, 남부수단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DRC, 콩고까지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5개 아프리카 유니언 이제 협의체가 이제 또 탄자니아 아루샤라는 데 이제 또 국회라든지 정부까지 유지하면서 하여튼 뭐 단일 통화, 뭐 단일 뭐 상권 이렇게 이제 물론 그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동부 아프리카가 왜 우리 선교사에게 특별히 우간다가 왜 선교사에게 중요하냐 하면은 그 실제로 지금 그 모슬렘의 그 남하를 그 지지하는 하나의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이 우간다, 케냐 이 라인이 무너지면 그냥 모슬렘들이 뭐 물밀듯이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많은 400명 이하의 또 케냐에도 선교사님이 있지만은 그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또 왼손이 일하는 것을 오른손에 모르게 하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삼아서 현지인들을 섬기고 또 가르치고 또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더욱더 모슬렘의 그 남하를 심지어는 일부 선교사님들은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키운 아프리카의 그 목사님들 성직자들이 이제 더 나아가는 중동 모슬렘권 그다음에 또 인도까지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좀 감명이 깊게 받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서포트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부 아프리카 3개국이
우리 이제 선교사적인 이념에서 볼 때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선교직이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와 또 우리 한인 회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동북아프리카, 우간다가 하나의 좋은 그 교역의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중국이 어떤 그 자원 외교 특히 자원이 나는 나라에는 뭐 무조건 와서 뭐 진출하고 있지만은 그 중국의 어떤 그 대아프리카 동북아프리카의 지원은 이미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입견인가 하면은 이들을 어떤 물질로 어떤 그 차관 이런 걸로 해갖고 완전히 올가매겠다는 그런 흑심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대한민국 선교사 교민들은 정말 우리가 뭐 저도 뭐 감히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순수합니다. 대한민국 한인들은 대한민국인들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도 저도 그 땅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게 되었지만은 가서도 제가 이 나라의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삼성전자 제품을 여기서 좀 수입하고 판매를 해서 이분들한테 문화 혜택을 주려고 또 고용을 창출하고 또 이 나라에 세금도 꼬박 내어서 다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갔고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순수한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동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소양과 책임감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실제로 많은 그 식민지 이후에 유럽이라든지 열강들이 착취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독립을 시켜줬지만은 많은 이름의 어떤 프로그램의 형태로 와가지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러나 다 뭐 감히 주장하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지만은 이제 한국의 그 예수 믿는 한국 분들 특히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서 아프리카를 영적으로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문화, 사회 전반의 경제 모든 면에서 그 발전을 시키고 변화를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고 그것이 또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과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데 저희들이 최일선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의 그 역할이 거기에 또 신학교 또 개인 사역자들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간다가 아프리카지만 그래도 그 공기나 이렇게 살기가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영국의 처칠이 우간다를 그 펄 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그렇게 명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 세대가 알고 있는 우간다는 뭐 이디아민, 그다음에 엔테베 특공 작전 그렇게 상당히 그 좀 부정적인 면인데 왜 저 펄 오브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그랬느냐 보니까 그 광활한 땅에 또 땅이 또 옥토입니다. 옥토. 그런데다가 강우량과 일조량도 충만하고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 노동 인건비뿐만 아니고 또 전 국토가 뭐 큰 산이 없고 한 1,300 고지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초가을 날씨 써니데이 초가을 날씨가 1년 내내 유지되고 있는 정말 그 날씨가 세계 아마 탑 5에 든다고 그래요. 그렇고 또 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좀 나이 드신 은퇴하신 분들이 조용히 좀 골프도 즐기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무공해 자연에 좀 흠취해서 좀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우간다를 한번 동부아프리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뭐 빅토리아 호수도 있고 머치슨 폴스, 그다음에 고릴라 마운틴. 예, 고릴라 마운틴 유명하죠. 예. 그 머치슨 폴스는 수상 사파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사파리의 개념을 그냥 일반 내지 사파리가 있고 또 우간다만 특별하게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죠. 수상 사파리. 그 호수를 이렇게 쭉 항해 가면서 좌우측에 수많은 그 조류, 세계에서 아마 조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 세대는 기억이 나시는 모르지만 그 타잔의 촬영지가 우간다입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자연이 훌륭한 자연, 청정하고 깨끗한 그런 그 자연입니다. 예. 네. 이제 한인회 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회 또 KWMA 좀 같이 만나서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재외동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크게 아울러서는 재외동포고 또 오지에도 많이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은 또 현장에서 오래 머물렀던 분이니까 이런 분들이 좀 잘 소통이 되면 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회사나 기업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또 선교사님들은 개별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 한인회에서 또 이렇게 그 뭐 한글학교 뭐 그런 건데 한글학교를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또 섬기기도 하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인회와 선교사님들과의 어떤 교류 뭐 이런 에피소드나 뭐 제안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겠지만 우리 중국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중국집을 오픈하고요. 음식점. 음식점. 네네네. 중국 음식점을 중국 오픈하고. 우리 한인들은 해외 나가면 첫 번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건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 다음에는 또 한인들의 모임의 장소, 그 다음에 정보 교류의 장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요즘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4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바람직하게도 이제 젊으신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 계세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이제 또 뭐 한국을 떠나다 보면 자녀 교육이 참 저도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우간다를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 자녀 교육 중에서도 또 중요한 그 한글 문화 그 교육이 중요한데 이 한글 학교를 통해 가지고 자녀들의 그 교육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인회가 한글 학교를 운영을 많은 다른 그 한인회는 실제로 한인회 자체 내에 한글 학교가 이렇게 소속이 돼 있지만은 지금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우간다 한인 교회에 한글 학교가 하나의 디비전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인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또 자발적으로 자기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다른 선교사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각 과목들을 또 공부하시고 해서 헌신하고 또 애를 쓰고 계시고 그래서 특히 뭐 역사 캠프라든지 이런 거는 또 특별히 그 전공하신 분들을 다 초빙하고 해가지고 많이 그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예수 믿지 않는 또 교민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과의 그 어떤 그 교류나 공감대 형성이 그 자녀들 교육, 한글 학교를 통한 그 우리 차세대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서로 또 교제도 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그 중요한 그 공감대 형성이 되는 곳이 이제 한인 교회 그다음에 또 한글 학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보내드렸고 이제 배치를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뭐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코로나 같은 팬데믹 위기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온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숨 프로젝트에 진행됐던 산소 발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인회에서는 좀 필수 기본 도구로 그렇죠. 이제 둬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예. 한인 뭐 회장님들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잘 얘기를 해주시고 예, 제가 또 저희도 하려고 그 좀 정보를 드렸지만 원격 의료 상담이라든지 예.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대한 여러 가지 예. 또 좋은 정보들이 있어서 예. 또 서로 또 정보를 또 주고 받으면 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셔서 또 짧게 이렇게 우간다도 잘 소개해 주시고 예. 또 지난번에 선교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에어 앰뷸런스를 위해서 모금하고 시작하셨던 그 여러 가지 역사를 볼 때 우간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예. 또 우간다가 정말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지금 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긴 있잖아요. 이제 있죠. 예, 이분들이 좀 더 잘 쓰임 받도록. 예. 그리고 아까 우간다하고 뭐 동아프리카 얘기했는데 예. 지금 한국에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곤 있는데 그렇죠. 이 기독교의 사람들도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예.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요건 좀 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지금 보면은 그 특히 이제 그 기술 인력들, 건축 기술 인력들, 뭐 미쟁이라든지 타일맨, 뭐 여러 이제 뭐 아니면 뭐 프레스맨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많은 그 외국 그 이분 심지어는 그 시골에 지금 비닐하우스에 과일들이 토마토가 다 익었는데 손발이 없어서 아이고. 손발이 없어서 그냥 뭐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그 단순 노동이지 않습니까? 토마토 따는 네네네. 것들. 그런데도 뭐 지금 인력이 없는데 보니까 저 특히 뭐 스리랑카, 뭐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뭐 이런 그 모슬렘 물론 동양권이니까 좀 저희하고 문화나 이런 네네네. 측면에서는 좀 가까울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그 모슬렘들이 와갖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죠.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고 직업도 가지고 뿐만 아니고 또 뭐 모슬렘들의 생각이 그냥 인구만 많으면 뭐 그게 그냥 전도고 또 뭐 그게 포교고 그런 거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 와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 많은 그 이슬람권의 국가 특히 동남아시아 서남아에 있는 이슬람권의 국가의 사람들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뭐 결혼도 뭐 하면서 그리고 또 애들도 많이 낳고 그래갖고 그게 결국은 모슬림을 전파하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좀 밸런스를 좀 가지지 않느냐. 그래서 좀 건이라 그럴까 뭐 주장이라 그럴까 좀 고민 사항이 특별히 이제 그 케냐, 우간다 특히 동북아프리카 3개국 뭐 5개국들은 다 기본적으로 크리스찬 국가거든요. 성공회 그다음에 로만 카톨릭 개신교는 지금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인력들이 좀 물론 거리는 좀 멀긴 하지만 크리스찬 국가의 인력들이 좀 한국에 좀 많이 그 기회가 부여가 되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한국에 일을 하면서 또 우리 한국의 여러 다양한 그 선교기관들 특히 KWMA라든지 여러 선교기관들에 하고 연계가 되어서 또 교회들과 연계가 되어서 그분들이 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또 제대로 신앙의 그 어떤 예배라든지 신앙에 대한 기회가 많이 좀 그 부여가 되어 가지고 뭐 그분들이 여기 와서 뭐 평생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러나 이곳에서 일도 하고 또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면서 또 하나는 한국의 그 어떤 기독교 어떤 그 기관들의 그 시스템 예배 시스템과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훈련도 좀 뭐 꼭 훈련이라는 형태는 아니겠지만은 어떤 뭐 주일 예배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그 어떤 섬김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회를 마련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려 이곳에 와서 또 이 발전된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인프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뭐 한번 특히 뭐 동북아프리카에서 한국을 와간 분들은 뭐 그냥 뭐 완전히 뭐
프로 한국 프로 코리아가 됩니다. 완전히 뭐 한국의 뭐 팬이 되는 거죠. 그 친한파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친 크리스찬 또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다시 또 우리 우간다든 동북아프리카로 언젠가는 돌아오면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의 어떤 손발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주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 경험했던 일들이 이제 전파가 되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당장은 뭐 선교라고는 말은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장기적으로는 그 선교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뭐 그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그 동북아프리카의 그 인력들을 크리스찬 인력들을 또 영어도 잘하죠. 그다음 힘도 세죠. 기술도 다들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저도 뭐 현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좀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KWMA가 좀 주관이 되시고 앞장서고 저희가 또 계속 건의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무슬림 동남아 무슬림 국가 인력보다는 저는 감히 주장컨대 아프리카의 크리스찬 국가의 기술 인력들이 훨씬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었고 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한인교회 또 교민들에게 좀 한마디 또 해주셔서 선교사님 힘내라고 하는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한국 사람 뭐 그거는 뭐 가장 앞장선 것이 이제 목사님, 뭐 선교사님들이 될 거고요. 또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이니까 일반 저 같은 이제 신도도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참 짧은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뭐 식민지 국가에서 세계 최초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또 식민지 받았던 국가에서 처음으로 또 해외 어려운 개발도상국들 도우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감히 주장컨대 거기에 정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기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아닐까. 그 많은 또 선교 교회 그다음에 후원기관 그다음에 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2년을 통해서 상당히 그 기독교가 좀 침체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또 이 실제로 뭐 저희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은 축복과 변장하고 있는 축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결코 고난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저희는 고난이 이것이 그 너머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 주실 팔을 활짝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어떤 그 코로나의 터널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지만 이거에 또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KWMA가 산소 발생기를 갖다가 지금 우리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그다음 또 한인 사회까지 공급한다는 게서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이게 끝이 아닌 거를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또 저희 선교국가 주재국에 돌아가서도 더욱더 그런 그 한국에 대한 그 애국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 신뢰 이걸 가지고 더욱더 각자의 그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다 보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도 높아질 뿐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간다 김경수 한인회장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코로나 시대 얘기, 또 산소 발생기, 또 우간다와 동아프리카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교류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선교사님들도 이제 재외 동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인회 안에 또 선교사님들이 섬겨야 될 일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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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